하버드 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연구팀은 2,300명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를 조사했다. 놀랍게도 수입보다 시간의 통제감이 행복지수를 1.7배 더 높였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내가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의 만족도가 42% 더 높고 재정적 여유감 또한 61% 높게 느꼈다. 즉, 행복은 돈이 아니라 시간의 주도권에서 나온다. 이 연구는 단순한 심리적 만족을 넘어 경제적 성공의 지표로서도 시간의 통제력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시간을 잃는 순간 판단력도 기회도 부도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우리는 매일같이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산다. 하지만 바쁘다는 말의 본질은 내 시간을 내 의지로 쓸 수 없다는 뜻이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억지로 눈을 뜨고 출근길에 밀려드는 인파 속을 따라 걷고 하루 대부분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목표를 위해 움직인다. 우리가 진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시간을 팔고 있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노동의 문제가 아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정에 시달릴 때 인간의 뇌는 피로를 넘어 무력감을 학습한다. 이를 학습된 무기력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 부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도파민 시스템이 무너지고 의욕, 집중력, 창의력까지 줄어든다. 결국 바쁘다는 말은 내 뇌가 주도권을 잃었다는 신호다. 진화론이 말하는 시간 불안의 본능. 왜 인간은 이렇게 쉽게 시간에 쫓길까? 그 답은 진화의 역사 속에 있다. 수십만 년 전 인간의 조상은 현재에만 집중해야 생존할 수 있었다. 사냥, 도피, 번식 등 모든 행동이 즉각적 반응을 필요로 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미래 계획보다 즉각적 자극에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이 본능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SNS 알림, 뉴스 속보, 이메일 알림. 이 모든 것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자극하며 우리의 주의를 지금에 묶어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시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뇌가 본능적으로 현재의 자극에 예속되는 존재다. 이게 바로 시간의 노예 본능이다. 워런 버핏의 하루는 빈칸으로 가득하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한 사람과 진짜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가 말하는 거절은 곧 시간의 주도권을 지키는 행위다. 버핏은 하루 일정을 10분 단위로 꽉 채우는 대신 아무것도 없는 빈칸의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자신의 캘린더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게 내 진짜 부다. 당신이 이 빈칸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부자가 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일정의 20%를 비어있는 시간으로 확보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창의적 의사결정 능력이 47% 높았다. 버핏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써서 시간을 사는 사람이다. 머스크가 하루를 5분 단위로 쪼개는 이유. 반면 일론 머스크의 시간 관리 방식은 버핏과 정반대다. 그는 빈 시간이 아닌 극단적 효율성으로 자유를 만든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동시에 운영하는 그의 하루는 5분 단위 블록 스케줄링 블라크 스케줄링으로 관리된다. 그는 말했다. 나는 하루를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나 자신을 잃는다고 느낀다. 이 방식은 인간의 집중 주기약 13분에 맞춘 뇌피로 최소화 시스템이다. 미국 스탠포드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짧은 단위로 일을 구분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사람은 하루 집중력이 평균 53% 향상되었다. 머스크의 일정표는 일이 아니라 집중력 설계도인 셈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관리한다. 즉,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시간의 질을 조절하는 것. 그게 부자의 사고방식이다. 시간의 통제력 뇌의 전전두엽 활성화. 뇌과학적으로 시간을 통제한다는 건 단순한 일정 관리가 아니라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를 훈련하는 것이다. 전전두엽은 미래를 계획하고 자제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뇌의 CEO다. 이 영역이 강할수록 사람은 즉흥적 소비를 줄이고 장기적 보상을 선택한다.
MIT 뇌과학센터의 실험에서 전전두엽이 활발한 사람은 즉각적 보상보다 지연된 보상을 선택할 확률이 73% 높았다. 이건 단순히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능력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지금에 쓴다. 부자는 시간을 미래에 투자한다. 제프 베이조스 나는 하루에 3번만 결정한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를 이렇게 설명한다. 나는 하루에 3번만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 이상은 내 뇌가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그는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라는 개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평균 35,000번의 결정을 내리며 결정이 많아질수록 인지 자원이 고갈되고 판단 오류가 늘어난다. 베이조스는 이 피로를 막기 위해 결정의 총량을 줄였다. 그는 시간을 더 많이 쓰는 대신 더 적은 결정을 깊게 내린다. 그게 바로 부자의 시간 전략이다.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에 몰입하는 것. 결국 시간은 돈보다 냉정하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단 한 번 지나가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 마이클 포터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은 모든 자원의 원천이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우리의 전략이다. 이 말은 단순히 경영 철학이 아니라 인생의 법칙이다. 당신의 캘린더는 당신의 가치관이다. 어떤 사람은 그 캘린더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으로 자유를 산다. 첫째, 부자는 시간의 관점을 다르게 본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한다. 부자는 시간을 투자한다. 둘의 차이는 단순히 근무 시간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 시간을 쓰고 부자는 미래의 기회를 위해 시간을 쓴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뇌는 즉각적 보상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본능을 거스른다. 그들은 지금의 불편함을 견디며 미래의 자유를 산다. 이건 훈련의 결과이며 습관의 총합이다. 둘째, 부자는 시간을 거래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꾼다. 부자는 돈을 시간으로 바꾼다. 이 단순한 차이가 인생 전체를 갈라놓는다. 가난한 사람은 얼마 받느냐에 집중하지만 부자는 얼마 남느냐에 집중한다. 즉, 노동소득 vs 시스템 소득의 차이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경제 구조의 문제가 아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뇌는 즉시 보상을 좋아한다. 스탠포드대 신경경제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다. 참가자들에게 지금 1만원 받기 vs 일주일 뒤 2만원 받기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그 결과 70% 이상이 지금 1만원을 선택했다. 심지어 금액 차이가 3배가 되어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뇌의 쾌락 중추인 측좌핵 누클리어스 ACC-UMBENSE 즉각적인 보상에 반응하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뇌는 이성적 계산보다 감정적 자극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난한 사람의 삶이 힘든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보상 시스템이 지금에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부자는 지연 보상을 훈련한다. 부자는 돈을 벌기 전에 시간의 흐름을 재설계한다. 즉각적인 쾌락보다 지연된 결과에 뇌를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MIT 미디어랩의 보상 지연 실험에 따르면 지연 보상 훈련을 6주간 지속한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 점수가 평균 41% 상승했고 실제 저축률은 3배 증가했다.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니다.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즉시 보상에서 예상 보상으로 이동한 결과다. 즉, 부자는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뇌를 만든다. 그 기다림이 결국 복리로 돌아온다. 일론 머스크 시간을 돈으로 팔면 혁신은 불가능하다. 머스크는 테슬라 초기 시절 직원들이 야근으로 지쳐있을 때 이런 말을 남겼다.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경쟁에서 진다. 그가 말한 건 단순한 효율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교환 가치로만 보는 사고는 창의력과 몰입을 죽인다. 머스크는 일의 단위를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로 본다. 즉, 오늘 몇 시간 일했는가가 아니라 오늘 얼마나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는가를 측정한다. 그의 철학은 시간의 압축이 아니라 시간의 질적 전환이다.
스탠포드대 뇌과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성과 기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단순 노동 중심의 사람보다 집중도가 평균 52% 높고 피로감은 37% 낮았다. 머스크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정의한 사람이다. 시간의 노예가 되는 구조.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을 쪼개 쓰면 효율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영국 UCL의 인지과학 실험에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단일 작업자보다 생산성이 평균 40% 낮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집중이 분산될 때마다 뇌가 재시작하는데 그 리셋에 평균 23분이 걸린다. 즉, 시간 절약이 아니라 시간 손실의 루프다. 가난한 사람은 이 루프 안에 갇혀 바쁘게 사는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시간의 노예 구조다. 부자는 시간의 틀을 부순다. 워런 버핏은 스스로를 시간 투자자 타임 인베스터라 부른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 하루를 누가 살 수 있는지 시험한다. 내 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그는 돈이 아니라 결정권을 판다. 실제로 버핏은 수십억 달러의 자산이 있음에도 여전히 일정의 80%를 사유시간 싱킹타임에 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걸 설계했다. 즉, 부자는 시간을 쪼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모은다. 그게 복리의 시작이다. 셋째, 부자는 시간 감각을 다르게 느낀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시간 감각 타임 퍼셉션은 실제 시계의 시간이 아니라 뇌가 체감하는 주관적 시간의 속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같은 일시간이라도 몰입한 사람에게는 10분처럼 느껴지고 지루한 사람에게는 3시간처럼 느껴진다.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몰입시간 실험에 따르면 자신이 시간의 흐름을 통제한다고 느낄 때 도파민 분비량이 2배 증가했고 집중 지속 시간이 3.4배 늘었다. 즉, 시간을 통제하는 사람은 실제로 시간을 늘리는 사람이다. 몰입을 놓은 시간의 확장 장치다. 몰입이라는 개념은 심리학자 칙센트미아이의 연구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몰입 상태일 때 시간의 존재를 잊는다. 그리고 그 순간 최고의 성취를 이룬다. 뇌가 몰입 상태일 때는 전전두엽의 자의식 영역이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된다. 이걸 일시적 전전두엽, 억제 트랜전트, HYPOFRONTALITY라 부른다. 즉, 몰입은 시간을 느끼는 뇌를 끄는 행위다. 그때 인간은 비약적으로 창의적이 된다. 부자들은 이 몰입의 시간을 인위적으로 설계한다. 그들에게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집중한 4시간 평범한 사람의 12시간이다. 빌 게이츠나는 한 달에 일주일을 혼자 보낸다. 빌 게이츠는 매년 싱크 위크 사유 주간을 갖는다. 그는 숲속 별장에 들어가 인터넷, 전화, 사람과의 접촉을 모두 차단한 채 하루 18시간을 독서와 사고에만 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시간을 잃으면 생각을 잃는다. 생각을 잃으면 방향을 잃는다. 이 시간의 격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적 혁신의 클라우드, 오피스 365의 시작점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진짜 부자들은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디자인한다. 시간 감각은 신체적 피드백으로도 조절 가능하다. 스탠포드대 의과대 연구에 따르면 명상호흡 루틴 운동은 시간 감각을 재설정하는 효과가 있다. 규칙적 호흡은 전전두엽의 도파민 신호를 안정화시켜 시간 불안을 줄이고 몰입 지속 시간을 28% 연장시켰다. 그래서 부자들의 하루에는 단순한 업무 루틴 외에도 리셋 루틴이 반드시 존재한다. 머스크는 로켓 발사 일정이 몰릴 때마다 일시간의 산책 회의를 한다. 베이조스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느리게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빠르게 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느리게 사는 기술을 갖고 있다. 빠름이 아니라 깊음이 불을 만든다. MIT 기술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깊은 사고 시간을 확보하는 CEO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CEO의 기업보다 평균 매출 성장률이 3.2배 높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빠름은 효율의 언어고 깊음은 혁신의 언어다.
가난한 사람은 빨리 하려 하고 부자는 천천히 깊게 한다. 그 결과 같은 일시간이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진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지만 사용 방식은 불공평하다. 인간은 모두 하루 24시간을 가진다. 하지만 그 24시간을 어떤 구조로 설계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부자는 시간을 쌓아 올린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일정표로 채우지만 부자는 시간을 의미로 채운다. 시간은 공평한 자산이지만 관리하는 순간부터 불평등이 시작된다. 넷째, 시간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 하버드대 행동심리학 연구소는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를 어떻게 쓰는지를 추적한 연구를 발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평균 직장인은 하루 중 단 2시간 53분만 집중 상태에 있었다. 나머지 시간은 회의, SNS, 이메일 확인, 불필요한 대화, 무의미한 반복 업무로 흘러갔다. 즉 하루의 80%는 의식 없는 시간이었다.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관리 실패다. 뇌는 중요한 일보다 쉬운 일을 선택한다. 왜 우리는 해야 할 일보다 지금 당장 쉬운 일에 끌릴까? 이는 뇌의 에너지 절약 본능 때문이다. 전전두엽은 고에너지를 소비하는 영역이라 뇌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덜 해야 하는 일을 선호한다. 그래서 중요한 계획보다 즉각적인 자극 SNS 확인, 알림, 메신저에 반응하게 된다. 스탠포드대 인지과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은 집중 중에도 8분에 한 번꼴로 주의를 잃는다. 이 짧은 산만함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빼앗는다. 즉 산만함은 습관이 아니라 뇌의 기본 모드 디폴트 모드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즉각적 만족 회로로 고정돼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 샌들 멀레이나단 SENDHIL 머레이아이네이선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의 뇌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이 13% 감소하고 계획 실행 능력은 18% 저하된다. 이는 단순히 환경 탓이 아니라 시간 압박이 뇌의 실행 기능을 마비시키기 때문이다. 즉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을 매일 느끼며 그 불안이 다시 즉각적 소비와 단기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걸 시간 빈곤 타임 파버티이라 부른다. 시간 빈곤에 빠진 사람은 더 바쁘게 움직이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다. 부자는 시간의 틈을 만든다. 반면 부자는 일정 속의 빈칸을 의도적으로 만든다. 이 빈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가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는 공간이다. 하버드대 신경경제학 실험에서 의도적 멈춤 딜리버럽 포즈를 가진 사람은 창의적 문제 해결 확률이 2.6배 높았다. 버핏이 말하는 생각하는 시간, 베이조스의 결정 세계 룰, 머스크의 5분 블록 루틴은 모두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즉, 부자는 일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질로 승부한다. 시간을 빼앗는 5가지 심리적 함정. 하버드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를 5가지인지 착각으로 설명했다. 1. 진행 착각 프라그레스 일루전. 바쁘게 움직이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 하지만 실제로는 방향 없이 제자리. 2. 통제 착각 컨트롤 일루전. 일정표를 채웠으니 나는 효율적이다라는 착각. 하지만 일정이 아니라 집중이 효율을 만든다. 3시간 낙관 타임 아프터미점. 조금만 하면 끝나겠지라는 착각. 이로 인해 계획보다 23배 시간이 늘어난다. 4. 기대 착각 엑스펙테이션 일루전. 이 일을 하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는 과신. 하지만 대부분은 단기 보상에 불과하다. 5. 대체 착각 서브스티투션 일루전. 쉬면 낭비다라는 착각. 실제로는 휴식이 집중력을 복원시켜 장기적으로 시간을 절약한다. 이 5가지 착각은 시간의 주도권을 빼앗는 심리적 감옥이다. 제프 베이조스의 데이1 철학. 베이조스는 아마존의 모든 회의실 이름을 데이1 첫째 날로 정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늘 처음처럼 긴장해야 시간 감각을 잃지 않는다. 그는 말했다. 데이2는 타성 관료주의, 쇠퇴, 그리고 죽음이다. 그는 매일 오늘이 첫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를 묻는다. 이 질문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시간을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는 기술이다.
인간의 뇌는 반복에 익숙해질수록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서 일상이 빠르게 흘러가 버린다. 베이조스는 데이원이라는 언어로 뇌의 새로움 센서를 리셋한다. 즉, 부자는 언어로 시간을 리셋한다. 시간의 복리 컴파운드 타임. 부자들의 공통점은 복리 사고다. 그들은 돈뿐 아니라 시간의 복리를 만든다. 시간의 복리란 작은 시간 투자들이 누적되어 장기적으로 기하급수적 결과를 만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독서. 하루로 보면 미미하지만 10년이면 3650시간, 즉 152일. 이건 시간의 투자이자 복리의 씨앗이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1시간 자기계발에 투자한 사람은 5년 뒤 평균 소득이 5.6배 상승했다. 시간의 복리는 돈의 복리보다 강력하다. 왜냐하면 시간의 복리는 자아를 키우기 때문이다. 마무리 메시지. 하버드의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유다. 시간을 잃는다는 건 곧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잃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짜 부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완성된다. 당신이 하루를 선택하는 순간 그 하루가 인생을 만든다. 정리하자면 돈보다 시간을 먼저 관리하라. 해야 할 일보다 하지 않을 일을 정하라. 루틴을 시스템화하라.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건 의미다. 시간을 복리로 설계하라. 그렇게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된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